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 대표님, 제가 대표님 카톡에 게시글만 봐도요. 그러니까 게시글 많이 올려올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 우선은 이거는 책이라는 거, 대표님이 얼마 전에도 책은 경청하는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올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책은 그냥 대중들이 말하는 건 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뭐 나를 계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이 책은 뭐 이게 돈도 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막 많은 사람들의 비유가 있거든요. 네. 대표님은 이 책이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거랑 그리고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영향을 주는지 음,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대표님의 책을 대하는 태도, 그 책을 읽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영향, 뭐 이런 이 책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굉장히 대표님의 안에 있는 그런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그런 태도가 대표님의 지금에 있게 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꺼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인터뷰랑 겹치는데, 네. 책을, 제가 경청의 도구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전에 네. 송경희 PD님이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질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질적인 사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 질적인 대화를 보면 돼요. 질적인 대화가 그 사람 질적인 삶을 의미하는데, 질적인 사람 많지 않아요, 주변에. 음, 근데 질적인 사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소통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건 주고받고 대화가 오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긴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짜로 공감해 주는 척. 그리고 대안이 없는 공감, 대안이 없는 위로. 그냥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앞에서는 뭐 그런데 뒤에 가서는 야, 쟤네 저렇다더라, 쟤네 집에 저렇다더라, 뭐. 예. 그 동료 사이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을 잘 내 안에 있는 속얘기를 진짜 하기 무서운 정도로 그렇게 현실은 그렇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두 다 질적이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질적인 사람들이 없다 보면 이런 가십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래서 저희 코칭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희 첫 번째 전략은 제거 시스템이에요. 쓸데없는 인맥, 관계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최대한 자기 혼자 잘 놀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잘 노는데 퀸즈 대학을 들으면서 놀 수도 있는데 퀸즈 대학은 그 중에 하나고 다양성으로 우리가 개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을 압력을 줄 때 다양하게 압력을 줘야만이 그 사람을 이끌 수 있어요. 예. 표면에 대한 거를 예를 들면 콜드콜 양으로 하라니까요. 양으로 왜 안 해요? 유튜브를 하세요. 유튜브를 왜 양으로 안 해요? 유튜브를 그냥 빈티지 유튜브 하면 되는데 왜 이거 안 해요? 맨날 이렇게 잔소리 했다면 잔소리가 됐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살살살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도 또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고 거기에 프레시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어때요? 그 다양성의 면에서 압력을 주면서 그 사람을 유튜버 콜드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 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젠가 하게 돼 있어요. 저랑 코칭 받다 보면.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하나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콜드콜 유튜브 한참 동안 안 하다가 어느 하나부터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왜 하게 되냐?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게끔 다양한 측면에서 제가 압력을 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측면은 이 사람도 궁금하고 해볼 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끔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퀸즈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중에 일부인데 책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으면 그 다양한 그, 그 자원 속에서 내가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퀸즈 대학뿐만 아니라 책이 그 도구인 거예요. 예. 음, 그러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부부 생활을 하고 해도 내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면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되면 내 아이도 재해석되고 내가 살고 있는 한국도 재해석되고
내가 기존에 알았던 정치, 좌파, 우파 이런 게 다 재해석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도 재해석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우리 엄마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우리 아빠는 어떤 인생을 이게 다 재해석돼요. 그러니까 별거 안 바꿨는데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많이 생기다 보면 사람이 이래 윤기가 생겨요. 윤기가 생긴다고 할까? 이게 좀 사람이 이게 좀 이름? 윤기보다는 이게 뭐라고 하지? 뭐 샘돋는다고 할까? 뭐 샘기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윤기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활기가 찬다고. 딸기, 아, 네. 네. 지금 피디님 엉뚱한 생각하고 있죠.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깊이 경청하면 아마 피디님 키워드를 바로 한국 내가 말을 못했을 때 바로 나왔어야 네, 되는데 엉뚱한 네, 지금 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뭐지 막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책을 읽는 건 경청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혼자 있을 때 질적으로 책하고 연결하다 보면 책을 읽어야 되는 입장인데 아, 겁나 읽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질적인 사람의 메시지를 겁나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어,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책 읽는 거 어, 인내심 가지고 읽고 싶지 않다. 이거 뭐냐? 네가 돈 아무리 벌어도 워렌 버핏도 난 너 말을 경청하고 싶다.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뭐 미국에 살고 뭐 어떤 성공 스토리 가지고 아무리 네 대단해도 경청하고 싶지 않다 이거. 음,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책으로 접하는 게 되게 디테일해요. 영상으로 디테일하다. 접하는 건 일부에. 근데 네, 책으로 접하면 영상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짜서 그 글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영상은 직감 체계예요. 근데 책은 약간 인식론적 체계를 계획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네, 보니까 어때요? 직감으로 표현한 것보다 계획해서 만든 건 어때요? 수정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와인으로 치면 지금 이런 인터뷰는 와인으로 치면 1년짜리예요. 근데 책은 네, 얼마짜리냐면 10년짜리, 15년짜리, 20년짜리 산이. 그런 거를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건 질적으로 경청하겠다는 거, 경청에 대한 그 귀, 경청에 대한 그 태도, 경청에 아, 대한 그 어떤 내공이 쌓인다는 뜻이에요. 음, 경청을 잘하면 사람은 소통을 잘 될 수밖에 없고, 저도 제 와이프한테 반했던 건 제 와이프가 경청을 너무 잘해서. 책을 음. 잘 읽으신다는 그 말씀. 전에 책을 저보다 더 많이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어, 저는 책을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어, 5년이에요. 진짜네. 예. 그전에는 책을 뭐 혹시 뭐 좀 잘 읽히는 책이 있으면 그냥 그런 거 좀 읽고 어, 좀 약간 나도 그 겉멋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읽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2020년도부터인가 좀 약간 좀 학자처럼 막 자꾸 파고 싶더라고요. 예, 내가 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고 너무 많은 경험을 했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분출을 어디서 못하는데 책을 통해서 거기 새로움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예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새로움을 외부에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옷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술하는 사람이 뭐 학자로서 막 책 읽고 막 비즈니스를 하고 하면은 좀 지루해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루한 사람도 어느 정도 어, 인내했던 것처럼. 근데 책 안에 새로움이 그렇게 많아요. 책도 저자들마다 스웩이 넘치는 저자. 내가 처음에 책 저자 중에 스웩이 있다고 생각한 저자가 신경끄기 기수 마이 맨슨인가? 예, 마이클 맨슨인가? 네. 신경끄기 기술 그 저자가 글쓰기를 스웩 있게 잘 썼더라고. 예. 아마 그런 것들이에요. 책도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되게 지루한 책도 또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경청을 단순히 시시콜콜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경청하는 그런 레벨에서도
그 사람이 우리도 살아보면 이 사람이 조금만 들어보면 아, 딱 뻔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를 예측 쉽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내공이 더 깊게 드러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책으로 표현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내가지고 어쨌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그냥 한국의 성공자들이 갑자기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 된 사람들과 미국의 진짜 제대로 된 성공 사람들이 또 베스트셀러 여기에도 갭 차이가 있고요. 책을 경청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여요. 그 세상에.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 누군가는 책을 읽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몰라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책이 어떤 의미냐, 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냐로 봤을 때 네, 네. 저는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경청을 잘해야 된다. 근데 경청에도 레벨의 깊이가 있다. 그 경청의 레벨의 깊이를 가지려면 나는 책을 경청의 어떤 일부라고 생각한다. 왜 책을 읽는 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루한 책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고 하는데 그 다양성에 책 안에 다양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네, 얘기한 코칭에서 표면적으로 코칭하면 부러진다고 했잖아요. 그냥 네, 밀어붙이면. 근데 네. 다양성으로 유연하게 밀어붙이면 어때요?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음, 책 안에 그 다양성이 너무 많아요. 웬만한 밖에서 막 예술하고 옷을 뭐 예쁜 거, 컬러를 예쁜 거 선택하고 이런 의사결정보다 책 안에서에 대한 그 빈도수와 그 어떤 다양한 책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편향돼가지고 읽어요. 자기 개발이면 자기 개발만 읽고, 뭐 음, 과학 서적이면 과학 서적만 읽고, 뭐 네, 물리면 물리,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 인문학이 인문학, 정치면 그 편향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다양성을 모두 다 그거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책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걸 딱 들었을 때 그래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방향. 뭐냐면 당신도 질적인 대화를 하고 질적인 대화를 경청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나 다 그 깊이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해요. 경, 맞아요. 질적인 대화를 듣고 싶은 것만 해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질적인 대화를 하고 싶고 내가 질적인 대화를 누구한테 꼰대처럼 얘기하는 게 질적인 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와 그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의도와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건데 그거를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 받아서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네.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났던 것처럼 부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아니 맞아. 나는 이 좋은 걸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맨날 삐딱하게 맞아. 듣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네, 네. 그러면 아무리 남녀 관계가 예뻐가지고 뭐 결혼했다고 해도 삐딱하게 들으면 싸우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제 와이프는 경청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닌 거는 나한테 실제로 아닌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하고 어, 실제로 자기 불쾌하더라도 네. 불편하더라도 인정해 버리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여자를 내 인생에 처음 봤어. 어, 그러기 쉽지 않아. 그건 맞아요. 거의 본능을 거역해야만이 그 정도 수준이 된다. 근데 제 와이프가 어, 저한테 얘기한 게 네. 전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그걸 배웠다고 하더라고. 음, 저는 그때 배우겠다. 저는 많은 여자들을 사귀어도 나는 그 면에서는 성숙이 잘 안 돼 있거든요. 네. 네. 와, 그 면에서 정말 엄청나더라고. 어, 그런 면에서. 네, 대단해요. 네.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맞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건 경청이에요. 경청할 준비가 돼 있나? 저 경청할 준비 돼 있는데 돼 있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경청 겉으로 경청하는 척하고 연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와, 제가 아까 얘기한 그게 가짜예요, 가짜. 가짜로는 그러니까요. 할 수 네. 있어요. 근데 뽀록이 나요. 티가 나요. 오래 그럼 진짜 같이 하다. 경청은요? 예? 진짜 경청이라. 진짜 경청 그 사람 내공이 있어야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청하는 게 쉽냐고요. 제가 이번 달만 해도 책을 5권 읽었어요. 어,
아니, 다섯 책을 권. 5권 읽었을 때 유연성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경청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수강생들한테 그게 그대로 임팩트가 들어간단 네. 말이에요. 음, 근데 책 5권 읽을 때 나라고 도파민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 시간이면 다른 막 동영상도 보고 쇼츠도 보고 막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5권 읽는다라고 하는 거. 음, 이게 내가 일주일에 한 권씩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한 권 이상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네. 진짜 경청은 내공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내공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들은 송경희 PD님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거기에 대해서 책에 대한 부분들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음, 아니, 책에 대한 부분들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경청을 잘해야 돼. 질문을 잘한다고. 음, 해줬고 그 네, 사례를 지금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랑 오버랩 연결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세네카, 그다음에 나심 탈레브, 이 사람들, 트럼프, 머스크,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게 품위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품위? 아, 그 품위를 뭐지? 라고는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대표님한테 들었거든요. 이 네. 얘기를 안 들었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저를 발견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질문은. 그럼 이 품위가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품위를 지켰고 생명처럼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품위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지금 우선 저는 이 품위가 뭐지가 지금 저는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케이. 품위가 제가 무엇인지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피디님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돼요. 지금 네. 나이가 뭐 100살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피디님이 100살인데 죽게 되는데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똥오줌을 받아내야 돼요, 지금. 몸. 그러면 네. 피디님이 입고 있는 뭐 속옷부터 시작해서 뭐 똥 색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자녀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그걸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간병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간병인이 있거나 뭐 어쨌든 타인한테 노출하거나 내 가족한테 그걸 노출시켜야 돼. 근데 그래서 피디님이 누가 혹시 지금 남편이랑 같이 살고 아이랑 같이 사는데 피디님의 똥과 피디님의 그런 어떤 감추고 싶은 부위를 싹 다 노출하면서 지금 혹시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피디님이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똥오줌을 그런 식으로 받아내면서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를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한 번 더 다시 내가 오줌 색깔부터 시작, 똥 색깔부터 또 나오는 걸 또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냄새에서 그 상대방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멘탈이 가면서 표정이 바뀌는 거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그 사람이 에에에에에. 나한테 대하는 그 심리가 조금씩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 내가 에. 느끼는 거예요. 음. 그런 죽어감이 있고, 똑같은 어. 100살인데 오늘까지 딱 살다가 꿈 있게 어제까지도 막 완전 막 강의를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막 비행기 타고 막 미국 가서 막 강의도 하고 막 뭐야 어쨌든 그런 어떤 멋진 일을 막 지금 하는데 갑자기 뭐 차 사고나 아니면은 그냥 잤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두 가지 삶 중에서 비디님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뒤에 후자요. 그렇죠? 네. 굳이 강의하고 막 멋진 삶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100살인데도 나가서 산책하고 딱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가 밥을 하는 걸 자기가 먹고 딱딱 그렇게 하고 되게 깨끗해요, 늘. 그리고 네. 항상 내가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100살까지도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뚝 죽는 거랑 되게 그 더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앞으로 1년, 2년을 계속 그래왔다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랑 둘 중에 굳이 선택 1, 2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20년, 30년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음. 살아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만약에 뭔가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아예 죽어버리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막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손을 빌려야 될 정도로 육체적으로 막 움직이지 못하면 막 힘들거나 그러면 네, 네. 예, 그 말을 어, 왜 했겠어요? 예.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이해돼요? 맞네요. 네, 그럼 이제 좀 클리어해졌죠? 왜 품위가 네, 중요한지. 음, 근데 그 네, 품위는 단순히 우리가 똥오줌 받아내는 그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육체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지 네, 심리적인 품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밥 먹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하고 밥 먹었는데 그날 밥에 밥을 비싼 것도 먹고 내가 마음대로 결제해도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어떤 그런 미안함과 이런 어떤 가족에 대한 뭐 배신감 이런 게 없이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결제하면 가족들이 잘 결제했어. 너 그렇게 써야지. 이렇게 서포트를 하길 바래. 아니면 돈 없는데 허세를 부리면서 이 결제하면 내 아이한테 이걸 사줄 수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품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음,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네, 하나의 품위에 대한 일부인데 네, 네, 육체적으로 죽어갈 때도 품위를 가지고 있는 이게 인간의 본능 속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품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품위를 우리가 지키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아지들처럼 우리 집 강아지는 지금은 없지만 우리 집 강아지는 그 뒤에 있는 똥꼬가 다 보여고 걔는 아예 품위가 없어요. 그래서 개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사람도 아니라면 어때요? 사람도 개보다 못한다고 하잖아요. 품위가 음, 없어요. 음, 개들은. 그리고 네, 네, 개들 보면은 자꾸 뒤에 똥꼬 가서 아니 전봇대 같은 데 가서 자꾸 냄새 맡고 누구 개들끼리 똥꼬 그리고 아예 갖다 붙여버릴 막 우리가 음, 막 몰래 불 끄고 하는 그런 어떤 걔는 대낮에도 어떤 사람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들끼리 보면 품위를 안 지키고 거기에서 막 뭐 강간이죠 그거는 거의 강아지들끼리는 우리가 강간한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인간이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 네, 나도 이 표현하고 웃기는데 품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아, 네. 어때요? 이제 클리어해졌어요? 아, 네. 이 중요한 거를 제가 잊고 있었구나. 지금 좀, 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아, 영업사원들이 네. 제발 열심히만 하고 개처럼만 일하고 진짜 뭔가 이것만 버티면 되고 실력이 없고 전략이 없으면 품위를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주먹구구시로 일하는 게 그게 대한 정체성이 계속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갈수록 나를 파괴해요. 그래서 돈 음, 주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영업도 네네. 돈 주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품위가 사라지면서 배우다 보면 그거를 합리화해요. 나는 품위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합리화하고 어떤 사람은 품위를 안 지키면서 썩은 돈을 받아가면서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왜 자살해요? 품위를 언젠가 그 은큼하게 안 지켰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명예를 남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그 명예를 지키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예. 인정할 거 인정하고 막 이렇게 딱딱 이런 연예인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때요? 적어도 자기의 어떤 본성과 가지고 이미 하나님 다 주신 그 품위는 어때요? 내가 지킬 수는 있겠죠. 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유명해져. 어떤 사람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어때요? 그렇죠. 잃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되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의사결정 체계에서 내가 알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인식을 못하면 들어오는 게 블랙스완 엄청 큰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과소평가. 네.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이 이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과 우리는 또 연결이 되잖아요. 네, 대표님. 이 지금 대표님이 다 말씀을 세네카, 나심플레브, 트럼프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 품위가 우리가 사람들 영업사원들 보면 특히 분양하는 사람들 보면 막 명품 그런 품위
막 차 엄청 비싸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대표님 저희가 품위를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온 이유가 품위를 배우려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품위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는 그 그게 왜 사람들이 명 품이에요? 명품, 뭐 좋은 차 이게 왜 품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런 게 뭐, 사람들은 그게 품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있어 보이는 거. 예. 근데 제가 저희가 여기는 진짜 이 안에 저만이 저를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진짜 돈을 배우고, 진짜 성공을 배우고, 진짜 품위를 사실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표현해내는 거가 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돈이 따라오는 건지.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품위가 있어줘야 돈이 따라온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제가 말하면 이해됐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네, 정리가 되는데 이 품위 자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대표님을 안 만났다면 이 품위가 잘못 알았을 것이다. 근데 이게 돈과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서 돈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 순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을 수 있었던 이유? 와, 이걸 또 제가 또 질문을 잘 못하고 저는 있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제일 가깝게 생각했을 때 남녀의 배우자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섹스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죠? 네, 근데 섹스를 하는데 섹스에 대한 의미는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섹스를 어떤 식으로 해도 거기에는 새로움이 없어요. 맞아요? 새로움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얘기냐면 똑같으니까. 새로운 섹스를 하려면 새로운 여자를 바꿔야 돼요. 음, 근데 기존 여자랑 만약 섹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반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개가 아닌 이상 개면 어때요? 새로운 욕구를 또 채우기 위해서 다른 여자하고 또 할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인생에 제대로 된 배우자, 제대로 여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섹스도 해보고 하겠지만 근데 한 여자랑 결혼하고 한 남자랑 결혼했을 때 뭘 의미해요, 그게? 섹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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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둘 다 뭘 원해요? 새로움을 원해요. 네. 근데 새로움을 어, 원해서 그래서 바람 피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한국의 부부의 거의 세 명이면 한 쌍은 이혼을 해요. 관계가 안 네, 좋단 말이에요. 그럼 네. 나만은 나는 결혼할 때 그럼 관계 안 좋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을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맞죠? 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본질을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질. 예, 품위에 대해서 음, 이건 거예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진짜 품이라고 하는 건 남녀 관계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 네, 그죠? 네. 근데 섹스를 많이 하고 반복적인 섹스를 한다고 해서 존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르죠. 예. 네. 그러면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 그게 인정? 아니 존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아, 기본적으로 아, 둘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품위가 없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품위가 없기 때문에 대화 안에서 네. 그거를 중요한 걸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부부 관계에서 대화가 질적이지 않고 존경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대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섹스로 만났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뭐 속궁합이 좋아가지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냐 이러고 이건 품위가 아니에요. 아, 네. 근데 대화에 부부에 대한 진짜 품위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자,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내 고객도 그 사람도 남녀 관계가 있고 내 오피스텔 팔 때도 고객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고객들은 이런 부부 관계를 안 할, 그 걔네들 섹스를 안 한대요? 본인만 해요? 아니잖아요. 하죠, 하죠. 네.
그럼 내 고객들이 다 각자 자기의 삶에서 품이 있는 그 본질을 원하는데 경험을 못 해본 애들을 다 서로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공허하게 채우기 위해서 뭐 다른 비싼 거를 거를 하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에. 품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음, 걔네들도 음.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채우지 않으면 품위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거라도 채우는 거예요. 뭐 샤넬백도 들어야 아, 되고 외제차도 사야 되고 벤츠도 사야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음, 겉으로 봤을 때 그럴싸하게 보여야 어때요? 부부관계도 네. 아 우린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 섹스도 더 달콤해질 거예요.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 벤츠 모는 남자랑 여자랑 내가 지금 오늘 섹스하고 있어. 이 느낌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네. 난 오늘 섹스하는 장소가 그래도 뭐 오피스텔 뭐 몇십 층이 뭐 엄청 삐까뻔쩍하는 어느 서울 어느 되게 비싼 막 그런 어떤 좋은 집에서 나는 지금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음, 이런 걸 품위라고 생각. 왜냐면 영화에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니까. 네. 맞죠? 아, 네. 근데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품위를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질적인 대화, 부부에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비전을 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거에 대한 우리 인간이 진짜 원하는 그 품위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을 가장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대화의 질. 부부의 대화 질을 잘 할 수 있다는 건 서로 있잖아요. 사려 깊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청에 대한 깊이를 그 체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되게 아프고 힘든데 경청을 못 해요. 어느 정도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그 깊이와 공감대가 있어야 이런 부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찌릉찌릉 하는 거예요. 그게 에. 품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어, 사람이 고객들을 만났을 때 걔네들을 어나더 레벨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이 나의 오피스텔 계약, 보험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나더 레벨에 걔네들은 거기에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지내면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빠지는 거예요, 나한테. 네.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함을 하고 있고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내 고객들을 어나더 레벨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내가 네. 내 배우자랑 했던 대로. 내가 배우고 내가 다양성으로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대로 내 고객들을 너도 네 배우자부터 시작해 네 고객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 봐라고 하는 그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거.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난 이게 좋더라. 너한테도 이게 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기똥차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품위를 네. 어디서 지키려고 하냐? 샤넬백 겉으로 보여지는 거, 겉으로 남자는 이렇게 예쁘고 여자는 이렇게 모델처럼 예쁜 걸 자꾸 누구한테 내세우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우리 젊었을 때 네. 어렸을 때 그런다나요. 네. 관상용으로 있는데 사실은 얘는 썩어 빠졌어. 그냥 겉으로만 볼맛이 있고 섹스할 맛이 있지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일단 표정이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음, 남들 앞에서는 어때요?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겉으로 봤을 땐 네. 몸도 좋고 서로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울린 커플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서로 있으면 서로 그냥 핸드폰나 보고 엉뚱한 짓 음, 하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음, 남들을 봤을 때는 관상용으로 서로 맞는 거예요. 그런 커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아, 그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다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진짜 우리가 본질적인 품위는 품위를 실제로 가지면 가짜 품위를 지키지 말고 진짜 품위를 지키려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다 따라와요.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명품을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 많으면 명품 사도 돼. 왜 두 가지를 다 못하냐 이거예요.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그걸 채워 땜빵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난 두 가지를 난 다 원해. 네. 나도 외제차를 좋아해. 나도 돈을 네, 네. 좋아하고, 나도 멋진 막 양복도 그냥 10만 원짜리 아니라 막 몇백만 원짜리 입고 싶어 해, 나도. 근데 거기에서 공허함과 그거 품위를 지켜줄 수 있냐?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을 위해서는 지켜줄 수 있지만 속은 썩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 맞아요. 피우고 싶고 엉뚱한 거를 자꾸 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바람 피는 게 나한테 비용이 손해라는 거예요, 나는. 음, 왜? 나랑 내 와이프는 어느 정도 조합이 맞아, 협력자로서 조합이 맞아 있는데 내가 얘를 바람 폈다고 가정해 볼게요. 거기에는 수많은 그 여자의 또 다른 어떤 그 부작용을 내가 다 끌어가지고 그걸 해소해야 되는 네.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인식시켜야 되는 그 경험을 어느 정도 몇 년씩 또 해줘야 돼. 네. 그 여자가 어느 만큼 대단해가지고 그걸 내가 다시 또 해줘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음, 대단한 여자가
있다면 음. 세상에 그런 여자 있다면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적어도 한국에는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없어요. 그러면 딱 아, 봤을 때 뭐가 손실이고 뭐가 이득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가 진짜 본질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죠. 지금처럼. 지혜롭게 본질을 찾고 둘 다 얻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데 둘 다도 아니야. 다 얻는 걸 우리는 추구해. 근데 닭대가리들은 한 가지를 얻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한두 네. 가지를 얻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음. 나는 다 얻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어때요? 다 얻으려면 저 전략을 가면 안 되는데 다 얻으려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보여지기 그게 경청에 대한 힘이죠. 자꾸 보게 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경청에 대한 경청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어, 어때요? 품위에 대한 와, 답변이 됐어요? 네. 와, 섹스로 그리고, 내가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죠? 맞아요. 적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근데 대표님 이게 많은 분들이 놀랄 거예요. 쟤 뭐 질문하려고 하는 거야? 분명히 느꼈을 텐데 대표님은 딱 캐치해서 바로 그냥 제가 궁금했던 거를 확 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게 사려 깊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네. 어떻게 그냥 대화를 누군가랑 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랑 1년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뭘 하나 제가 대표님이랑 이야기할 때가 제일 편하거든요. 긴장하는데 제일 편한 이유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봐봐요. 알아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말하는 다양성의 사람이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 0.001%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upper 네. 부자들 있고 upper 미들 클래스도 있고 그다음에 미들 클래스 있고 음, 그다음에 lower 미들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 가난 property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네, 그 사람들의 내용을 경청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도 경청. 난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네들 얘기도 우리가 초, 중, 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걔네들이 치고받고 대화하는 것들이 경청한단 말이에요. 여자친구도 네. 많이 사귀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자들을 공감하고 경청해야 어때요? 사귈 만한 아, 맛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험들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돼요. 중산층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내 고객으로 모셔보기도 하고 그다음 부자들 거에 대한 그런 책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그런 자기 개발 뭐 그런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예. 경청해보고 그리고 또 언어적인 것도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또 경청해보고 이런 다양성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요. 경청의 깊이가 그리고 내 자신도 경험을 많이 폭넓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사람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제 나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예. 23살 때부터 제 하는 직업 자체가 사력 있고 깊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처음에 저를 피드백 어떤 사람들 많이 줬던 게 뭐냐면 빨리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저는 되게 굵게 간다고 했어요. 예. 맞네, 맞아.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그래도 7년씩 거의 단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계속 삐졌고 힘든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들이 보험하는 사람들을 내가 코칭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험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단식이 없어요. 얘네들은 뭔가를 매출을 올리면 바로 거기에 막 8배씩, 10배씩 번단 말이에요. 나오죠, 네. 단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식처럼 어느 정도 음식이 안 들어와요. 수입이 없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막 7년씩, 9년씩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보험 영업 사원들은 그거를 경험 못 해요. 저처럼. 보험이라고 하는 건 내 거부터, 내 뭐, 아이들 거부터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수수료가 들어와요. 근데 아, 저는 영업을 하다 보면 앞에서 음, 수수료 자체가 5%밖에 안 되고 보험은 네. 800%예요. 예. 5%하고 800%의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난 먹고 예. 살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보험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코칭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엔 얘네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장, 우리도 때로는 단식이 왜 좋냐면 이거를 소화를 어때요? 어느 정도 하는 거를 어때요? 멈추면서 얘네 장기를 휴식하게 만드는데 네. 보험은 도파민이 늘 돌았어요.
돈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험을 한번 맛을 들이면 보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다른 일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음, 네. 돈이 안 되는 일하고 열정페이도 있고 뭐 알바 뭐 다양한 그만둘 수 있는데 보험은 그만둘 수가 없어요. 보험의 맛을 계속 들여서. 나오니까, 보험에서 맞아. 오히려 돈 많이 벌수록 더 그만둘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보험이라는 모델이 처음에는 이게 마진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잘 쓰는 법만 가르쳐 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론이에요. 어, 그렇지 않아요. 음, 어, 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려요? 제가 이런 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맞네요. 어느 책에도 나온 게 없어요. 이건 내 경험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인식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PD님이 어떻게 뭘 얘기하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그게 제가 네, 지금 얘기한 경청의 힘이에요. 그러게. 경청을 이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70억 인구에 대한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것들을 경청해보고 나같이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중산층에 있었던 사람, 다양한 경험하다 보면요. 우리가 여자가 마치 남자들, 뻔한 남자들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제 허세 뿌리고 네, 제 어떤 남자고 네, 뭐 이런 어떤 타입이라고 하는 거. 저도 있잖아요. 거의 반은 무당 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음, 정도 이제 너무 많이 경청하다 보면. 사람을 경험하다 보면. 이해돼요? 근데 네, 나만큼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 내 주변에 저는 못 봤어요. 음, 맞아요. 책도 이렇게 보통 편향돼서 책을 읽지 저처럼 다양하게 책을 읽는 사람 못 봤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또 책만 읽는 학자만 있지 저처럼 예술도 하고 저처럼 막 사업도 하고 저처럼 막 이렇게 또 한 사람 못 봤어요. 네, 네. 예. 여러 개 다 하시죠. 그리고 여러 개 나라별로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또 이민자로서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네. 다양한 맞, 경험 속에 경청을 그런 다양한 사람들하고 또 저도 봐봐요. 특별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배우자 그 전 배우자는 심지어 백인이었어요. 음, 음. 유러피언이었어요. 그 말은 뭘 네. 의미해요? 다양한 다양성. 경우 여자들도 너무 국가별로 내셔널리티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진짜 흔하지 않죠. 근데 그런 의미가 뭐냐면 네. 다시 돌아오면 경청이에요. 경청. 근데 와, 경청을 내가 의도한 내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존하려고 어떻게 보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디는 뭘 얘기하는데 그 경청에 대한 내용을 알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6단계가 있어요. 경청을 하면 극단적인 동의, 네, 격려, 뭐 칭찬 뭐 네, 이게 네, 있고 그게 네. 2단계고 그다음 3단계는 고립식 질문, 4단계 뭐 있단 말이에요. 확정식. 예, 확정식 네, 질문 그다음 5단계 들어가서 그 다섯 가지 카테고리 네, 그다음 마지막 클로징인데 네. 제 입장에서는 경청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5단계 다 스킵돼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거의 너무 뻔하고 예측 가능하니까 일반 사람들 어떻게 패턴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걸 경청하면 난 뻔한 거예요. 내 수강생들이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람,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 일반에 내가 산책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과 그 사람 경제 문제와 그 사람 배우자 문제, 대화의 네, 네, 질과 네, 그 네. 사람이 살고 있는 방식에서 지구라고 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해 특히 한국에서 뻔한 거예요. 경청을 깊이 심지어 하는 것 같지만 할 필요도 이제 없을 정도의 지경이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바로 6단계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클로징으로. 단계 클로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징 경청에서, 하면서 거꾸로 저는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네.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아,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한마디만 해도 난 얘가 어떤 의도인 걸 알기 때문에 너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이러니까 뭐 자기가 교사처럼. 얘기하고 의도해서 자기가 계산적으로 이런 말을 이제는 대표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그 계산적인 거에 대한 카테고리가 요만큼밖에 안 됐다면 저는 이렇게 너의 계산 범위는 사실 이래야 되고 이렇게 명확해야 돼요. 이거를 더 큰 카테고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맞아요. 의도가 다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잘못된 계산기로 계산해가지고 심지어 이런 질문했다라는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존경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나는 그거를 내 수강생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닮아가는 것 같아. 제 거를.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은 여기서 훈련된 사람은 어때? 밖에 나가가지고 어때? 맞아요.
뻔한 그냥 사람하고 나와줘. 대화하는 게 쉬워지. 그래서 삶이 예, 가벼워지는. 예, 예. 맞아요. 거야. 오늘 진짜 너무 명쾌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 보험에 대해서 제가 그 또 올리셨어요. 내가 롱텀 제자가 있다면 보험을 빼내겠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답이 나오긴 했어요. 왜 네, 그 사람들은 그 구조이기 때문에 망치는 맞아요. 거다.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대표님의 일관성이라는 거를 말씀도 하셨고, 대표님 삶이 일관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인정해요. 대표님의 일관성. 근데 사람이 저렇게까지 일관성이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대표님한테 지금 배우는 단계고, 저는 옹알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제 거를 찾아가는 길인데, 대표님도 분명히 이 과정들이 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자꾸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내가 예전에 과거했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대표님은 그 15년간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 15년간 계속 꾸준하게 뭐 콜드코 유튜브 이런 식으로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게 어떻게 일관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뭔지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고집을 하고 이게 맞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맞춰가는 건지 그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좀 저는 일, 궁금해요. 일단 네. 저는 예측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한 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예측을 못했어요. 그 음, 말은 뭐냐면 내가 고집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네.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정확하지 그러니까 않은 무슨 얘기냐면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인식하기 제가 어떤 걸 인식했냐면 나는 이게 운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렇게 아, 운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은 어때요? 실망적일 거예요. 예. 운 얘기를 는 근데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이게 운이긴 한데 운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일단 1번 저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했다. 근데 이게 먹히네. 다음 여자한테 또 이거를 또 하는 거예요. 싹 각색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먹히네. 다음 여자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히네. 다음 여자 또 여자들을 많이 사귀어 봤던 사람들 그리고 여자에 사귀었을 때 만족도가 있었던 사람들 여자를 좀 올렸던 남자들 특징이 뭐냐면 그게 있어요. 되는 거를 해요. 음, 예. 유머도 그래요. 유머도 되는 유머를 계속 해요. 그래서 그게 먹히는 유머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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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돈벌이는 약간 달라요. 돈벌이는 그냥 단순히 유머라든가 여자랑 그냥 관계를 사귀거나 이 정도로 연결돼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벌이는 좀 어느 정도 농부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 처음에 몰랐죠. 아, 근데 그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난 노력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에 대한 분노가 있을 정도로 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고 나니까 그게 처음에 콜드콜이었던 거예요. 그걸 찾고 나니까 어때요? 경제가 성장하고 맞아요. 비용이 줄어들고 경제가 마진이 올라오고 성장되더라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제가 거기에서 범위를 크게 벗어나냐? 아니에요. 됐던 거를 계속 하면서 거기서 진화를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좋은 경험을 하면요. 좋은 경험을 계속 하고 싶어요. 여자를 내가 사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은 여자들 사귀면 그런 좋은 경험하면 계속 나는 그런 여자만 사귀어야 돼.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옷들 입어보면 그게 좋으면 그게 계속 해야 돼. 예를 들면. 네. 뭐 내가 하는 게 뭔가 사람들한테 이런 존경을 받는 느낌이 있으면 계속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되는 걸 반복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속성은 뭐냐면 생존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네네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걸 예측했냐, 이걸 알았냐, 이 일관성을 계속 지키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일관성이라기보다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객하고 하는, 신뢰를 지키는 방법을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배웠던 거예요. 예. 그리고 따라 했던 거예요. 아,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의 눈빛이 바뀌어지네? 그런 걸 내가 투자하고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거를
창조한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린 책도 있고 세미나도 다닐 수도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3개국어로 하는데 그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을 했더니 고객들 실제로 변하고 나를 되게 독창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되게 신기하고 좀 어떤 프레시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 선택하는 걸 보니까 틀리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틀리더라. 예. 내가 어, 선택했던 사람과 내가 과거에 이렇게 믿었던 것들이 틀리는 경험들이 나는 사실 되게 많아요. 남들보다 그 경험이 더 많아요. 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틀리니까 나중에 그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신경끄기 기술 그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봐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맞아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착각하고 했던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나를 까는 영상들 되게 많아요. 나는 누군가를 까지 않고 나를 까는 게 사실 더 많아요. 내 과거의 문제점들. 다단계를 까는 것 아, 같지만 나를 까는 거예요, 사실. 네, 어, 이해되죠? 네. 닭대가리들 까는 것 같지만 내가 아, 닭대가리란 네, 뜻이고. 네, 네, 네. 네. 근데 난 적어도 아, 좀비는 아니었어요. 좀비는 실제 좀비들을 까는 거고. 네. 음, 근데 그 제가 뭘 말씀드려요? 거기에서 책에서 네, 뭐가 나오냐면 네, 우리는 결국에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덜 틀리는 거에 대한 방향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덜 틀리는 거. 네. 난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어, 지금까지 방향성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최근에도 내가 틀린 게 있었어요. 음, 작년에도 틀린 게 있었고 그전에도 틀린 거. 마라톤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도 틀린 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막기도 당하고 소송도 당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배신도 받고. 음, 음,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내가 했던 사업들 틀린 것들이 네, 많았어요. 네. 음, 소소하게 내가 틀려. 근데 그걸 내가 굳이 하나하나 드러날 필요가 없을 뿐이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걸 사람들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얘는 틀리지 않고 운이 좋고 그냥 단순히 얘는 뭘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신 근데 20대에 틀렸고 누군가는 나도 틀릴 거야 해서 40대, 50대 틀리면 안 돼요. 이제는. 맞네요. 40대, 아, 50대처럼 저처럼 완전 진보 성향으로 그렇게 많이 틀리면 이제 안 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틀렸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제 방향은 덜 틀리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많이 틀려보니까 사람들이 나처럼 안 틀린 사람들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많이 틀린 사람일수록 완벽에 가까워요. 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중간에 틀리지 않고 완벽한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 네, 완벽한 네,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거는 비합리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 세상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콜드콜도 사람들 많이 시키는 게 내가 15년 동안 틀렸던 거를 얘네를 단축해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게 콜드콜이고 유튜브에.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건 그만큼 내가 15년 동안에 틀렸던 거를 축소 빈도수를 단기안에 많이 틀리게 만든 거예요. 나는 15년이라고 하면 굳이 비교하자면 내 지금 수강생들이 틀리는 거에 비해서 내가 굳이 나는 골다공증 정도로 어, 뜸뜸뜸뜸 많이 틀린 거고 얘네는 거의 촘촘하게 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많이 틀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런 경험을 제 수강생들 콜드콜 유튜브로 시키다 보니까 얘네들 변하는 거지. 저처럼 천천히 틀리게 하고 제가 다 운 좋게 틀리게 해가지고 다 종합해가지고 결국 인생 덜 틀린 걸 이걸 종합해가지고 15년 도로 가다 얘는 15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운이 안 좋으면요 30년 100년 살아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나는 음, 운이 좋아서 지금 이걸 깨달은 거고. 네, 네, 근데 내가 깨닫다 보니까 이게 운이고 그럼 얘네들도 이 운을 줘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도구가 콜드코어 유튜브고 그걸 할 수 있는 그
푸시한 다양성에서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실력이 유연성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내가 경청을 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얘네들 어떤 사고 난 너희들을 알고 있어. 하나님 마치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처럼 내가 내 수강생들 수직 관계에서 강아지하고 그 뭐지? 이? 주인 사이에는 수직 관계란 말이에요. 어, 나랑 내 수강생들 사이에는 거의 그 인신호적 체계가 그렇게 수직 관계를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얘네 네, 절대 내 머리에 못 똥을 못 싸게. 나도 계속 끊임없이 오리발처럼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나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소통하다 보니까 얘네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느껴져요. 내가 만약에 꼰대면 꼰대처럼 딱 느껴져요. 동물적인 감각이 되게 예리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 나도 대표님 끊임없이 그걸 하기 때문에. 성장하니까. 그럼 음, 나도 지금도 계속 틀리고 있고. 음, 네.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찰을 얻고, 그러니까 코칭할 때는요, 정말 유연하게 내가 다양한 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맞춤형으로 딱딱 꽂아 넣어줘야 돼요. 이 사람의 음, 그 중간중간에 가지고 있어야 될 명분과 그리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잘못된 거절을 쫙쫙쫙 없애주고 쫙쫙쫙 넣어줘야 돼요. 그게 의사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예, 소통, 네, 야, 이런 노가다를 제가 하고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아, 그게 그 한 명이 저죠. 예.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는데, 와, 정말, 오늘 대표님의 그 표현력, 오늘, 너무너무 확 와닿았어요. 제가 초반에 좀 집중을 좀 많이 못하긴 했는데요. 그 집중을 끄는 게 힘이 대표님이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뭐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대표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사람은 저를 보면서 저는 이 영상에서, 얘는 계속 모르지? 안다고 느껴서 유튜브를 했는데 왜 또 질문하는 거, 또 같은 걸 질문하지? 전 제가 스스로 느끼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대표님과 함께 저도 하는 똑같아요. 이유가, 저도 똑같아요. 아, 그건 너무 신기해요. 근데 부끄러우면서도요. 근데 이게 근데 진짜 사람인구나. 그래서 맞아요. 제가 멘토님이 안 계셨다면 이걸 다시 상기시켜주는 게 누가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근데 자꾸 똑같은 사람인데 자꾸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의 좀 남들이 봤을 때는 종교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막 하나님 보듯이 제가 자꾸 하는데 그게 위대한 게 전 또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혼자 제 인생 살려고 대표님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이 자꾸 멘토 없는 분. 그러니까 저는 물으면 대답이 오는 멘토라면 일방적인 멘토를 붙잡으신 거잖아요. 전 그게 너무 위대하신 거고 나이도 허연저희 어리신데 그렇게 붙잡은 게 위대해서 전 존경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나이 많은 아줌마들 고집 센 엄마들을 다 이걸 누르면서 그걸 휘어잡고 다 그 마음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게 저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한 사람을 끌고 설득시키고 표현해내는 게 전 너무 멋졌어요, 대표님이. 네. 이거를 전화 1대1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제가 오늘 더 그 1대1 받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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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